지난 일요일 노벨 과학상을 받은 수상자들이 모이는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사전 기자회견에서 노벨 수상자들 모두 한국의 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자원이 없는 한국은 기술의 투자에 경제 대국이 됐다. 이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거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기업은 즉각적인 이윤을 추구하지만 정부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또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나 지원이 과학자들에게 압력으로 느껴지면 안 된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25개 정부 출연 연구소에 현재 박사 후 연구원과 학생 연구원 등 5천여 명의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상당수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연구 현장을 떠나서 이제 일자리를 찾아야 할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국일보의 르포 기사에서 한 연구원은 예산이 부족하니 올해 안에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의대에 가지 않고 이공계를 선택한 것이 너무나 후회된다 이런 인터뷰도 실렸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듬해 파종할 씨앗을 먹어치워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정책이 100년 앞을 내다보는 건 고사하고 당장 10년 뒤 아니 1, 2년 뒤라도 요즘 준비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의 눈으로 세계 정세를 읽어드리는 최고의 전문가. 어바인대학 안유화 교수의 재미있고 유익한 지식의 향연. 1초도 놓치지 마세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안유화 어바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그거 좀 물어본다고 했어요. 미국 경제가 이제 정말 내년에 어제는 매우 어려워진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네. 매우 어려워질 거냐? 네. 그렇게 안 보여지는데 맞아요. 왜 어려워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미국이 어려워지면 다른 국가들은 다 죽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일단은 지표로 봤을 때 뭐 우리가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률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다음에 CPI, 인플레이션 이런 거 전체 정책할 때 하나의 방향성 지표예요. 근데 실업률이 지금까지는 좋게 그렇죠. 괜찮다 이래서 경제가 괜찮은 줄 아는데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2020년에 돈을 엄청 풀어서 나눠줬잖아요. 한국에서 나눠준 건 돈도 아니고 그렇죠. 그게 몇백만씩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통 실업률을 조사할 때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취직이 안 된 걸 가지고 통계를 해요. 근데 내가 뭐 일을 안 하는데 뭐 통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취업률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는 미국의 여러 지표들을 보면은 이미 안 좋게 가기 시작해서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각종 이 소비 신용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대출 상환 못하는 건 뭐지? 부실률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일자리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려 안 나오니까 일자리 구하기 쉬웠어요. 근데 이제는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미국 사람들 이제는 가진 돈을 다 썼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서 일자리를 가져야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치열하게 한 자리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게 그럼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리고 지금 미국의 지금 올해 초부터 지금 가장 큰 상반기 이슈가 가장 큰 게 미국 은행들이 파산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 은행들이 파산 주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파산한 거예요. 중소은행. 중소은행들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스타트 기업들이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 현지에 가 보면 빌딩이 다 임대를 못 나가고 다 텅도 비어 있어요. 경제가 실제는 안 좋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이번에 뭐 FOMC 또 열겠지만 어쨌든 11월에 한 번 더 올린다라는 걸 지금 컨센서스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금리가 이미 5% 넘어간 거는 기업들한테는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옛날에 중국식으로 지금 경제를 대대적으로 중국 방법으로 살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인프라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미국 거 다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거잖아요. 새롭게 뭐 지하철이고 뭐 이거 다 인프라 투자를 해서 경제 성장을 연착륙 시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메리칸 퍼스트 제조업이 와라. 이래서 뭐 삼성이나 이런 세계 대기업들이 미국까지 막 투자하면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게 하겠죠. 투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투자가 증가하는 걸 잡히니까 좋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보고 미국 경제가 결국 이게 좋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별로 안 나쁘다고 보는데 네.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면 자 지금부터는 이제는 돈을 그동안 이제 푼 돈의 대가를 치른 게 이제부터 시작이 돼요. 예. 왜 시작이 되냐면 이게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한다라는 건 투자는 투자예요. 근데 이게 전체 세계적인 빵이 안 커지면 투자를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예. 근데 이제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이제는 산업 자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혁신적인 산업이 뭔가 나와야 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책에 더 플로에서 말한 것처럼 콘드라이프F 우리 주기라고 하잖아요. 50년 주기. 예. 그게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했던 정보통신 기술이 어제는 다 어제는 삐리 역할이 다 끊어 어제는 이렇게 내려가는 역할이에요. 예. 그게 어디서 나면 스마트폰의 판매량에서 나와요. 예. 이제 성장이 없어요. 예. 스마트폰이 없어. 그러니까 원래 우리를 먹게 살고 하던 이 전통 산업들이 이제는 수축할 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산업이 오지 않은 이상은 그게 걔네가 주도 선수로 안 가는 이상은 우리는 앞으로 맞닥뜨린 경제가 뭐냐면 떨어지는 경제예요. 예. 떨어지는 경제예요. 근데 떨어지는 경제인데 이게 투자를 누가 해서 결국 소비도 지금 다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 소비도 이제는 뭐 올라가면 어제 돈 다 썼거든요. 거의. 그럼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을 벌어서 돈 써줘야 되는데 그게 전통 제가 포커스한 문제점 뭐냐면 산업이 이게 커지지 않고 지금 계속 줄어드는 산업에 그게 일자리로서 점점 필요 없는데 그럼 거기서 소비는 더 못 가고 자 그럼 그동안 중국이 생산공장 역할로서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싼 물건을 공급해서 물가가 저렴하면서 또 성장도 같이 해줬는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러면 그 수요를 다른 데서 그 시장 다른 데서 해줘야 되는데 대안이 없고 그러면 미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수출 그다음에 소비, 그리고 투자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메리칸 퍼스트에서 제조업이 오래서 지금 투자를 뭐 조금 보고 하는데 소비는 어제 약발 다 했다. 지금 그 신용카드나 각종 이게 신용 그게 부실이 올라가는데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수출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뭐 제조업이 이제 와서 막 수출하고 이건 아직 먼 얘기예요. 그러면 미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우리가 거시경제 지표에 뭐가 있냐면 보통 이게 3년짜리 국채 수익률과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역으로 갚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보통 위기의 징조입니다. 보통은 단기가 싸고 장기가 비싼데 그렇지. 이게 거꾸로 갚버린다는 거는 이게 지금 시장이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거는 한참 됐잖아요. 벌써.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이게 보통 한 2년 지나면 그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2년씩이나 돼요? 이거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대충 미국 데이터가 대부분 많이 실증 연구하는 데이터니까 보면은 이제는 올 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는 이제 그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그 대가를 이제 치룰 일만 남았고 그다음에 더 못 올려요. 이제부터는 더 못 올리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11월에 또 올린다 이러면 이제는 이거는 중국 경제하고 미국 경제 누가 죽고 사냐의 문제거든요. 중국은 지금 환율부터 시작해서 증권시장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두 개 다 지금 어려운 게 미국이 금리를 너무 올려버리니까 중국이 위안화 환율하고 지금 그 증권시장이 다 지금 외투가 나오면서 그리고 중국 국내에서도 비관적으로 보면서 지금 다 떨어졌는데 지금 둘이 누가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둘 다 지금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앞으로. 제가 뭐 몇 가지 좀 반론을 좀 할 게 있는데 하세요. 그 먼저 첫 번째는 뭐 약한 반론부터 좀 할게요. 미국이 경기 침체가 내년에 이제 온다고 하는데 벌써 진작 그 경제 쇼에도 작년부터 그러니까 계속 미국 경기 침체 온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그렇게 다 했어. 안 교수님은 그 말을 안 하셨었나? 안 했죠. 그런데 안 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결론 내리기 위한 근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그게 좀 늦어져 갖고 내년에 온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전 늦어져서 그 얘기를 안 썼어요. 그래요? 원래 자꾸 그분들하고 저하고 섞어서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오케이. 그러면은 내년에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온다면은 다른 나라들은 특히 중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더
그렇죠.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제가 지금부터 풀게요. 그러면 이해를 시켜줘야 되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자, 저는 항상 준비돼 있으니까. 풀겠습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왔잖아요.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항상 미국에서 시작합니다. 이유는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고 달러 기축통화 국가고 모든 결제망, 결제 시스템, 자원을 다 장악한 거예요. 미국이. 그 자원을 장악했다 또 무슨 말이냐? 사우디하고 그 석유 달러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뭐냐면 세계 자원 가격을 미국이 들었다 놨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그동안은 모든 자원을 다 장악했고 금융을 다 장악했고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통화 정책이나 이런 재정 정책이 안 먹히면 세계가 공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시장이면서 자원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 이후로 변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은 갖고 있는 게 금융하고 군사 이런 쪽만 기술 이런 거 첨단 기술 몇 개 남았고 지금은 확실한 건 시장은 중국이 공급망이 중국 중심으로 돼 있어요. 세계 경제 구조가 옛날에는 미국에 따다다다 붙어서 글로벌 국가들이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중국에 따다다다 붙어서 먹고 살아요. 그 유엔에 통계 나왔잖아요. 중국을 제1 수출국, 제1 수입국이라는 나라가 200개 넘는 그 등록된 국가 중에 160몇 개가 그렇게 돼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공급망이 돼 있다는 중국하고 연계돼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그리고 중국이 중요한 시장이고 그다음에 생산 자원 원자재를 누가 갖고 있냐면 특히 석유나 이런 중국이 필요한 원자재를 미국이 아니고 우리 예를 들면 석유 에너지는 러시아 오펙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옛날에 무조건 미국에 붙어서 먹고 살았었어야 돼요. 왜? 시장은 미국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미국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는 중국이 더 중요한 거예요. 첫째. 석유를 팔 때가. 두 번째. 얘네가 미국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두 번째. 얘네들이 정치 지배 구조가 미국보다도 중국하고 더 비슷해요. 이 나라들이. 중국도 일당 지배 구조잖아요. 사우디 왕족이잖아요. 이란, 러시아 자원을 가진 부국들을 보면은 오히려 미국이 맨날 때리는 자유민주주의 얘기하고 그게 안 맞으면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가 막 핵 개발하겠다 이런 게 미국을 안 믿는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원 국가들이 미국의 컨트롤을 안 받아서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해서 돈을 많이 찍으면 그 달러가 싹 세계 시장 들어가서 그 나라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지금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를 쫙 수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거의 이머지 국가는 다 죽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때처럼 그렇게 아니잖아요. 이유는 특히 한국 대표적인 나라예요. 이유는 중국이 저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사실은 2008년에 미국이 위기 왔을 때 중국 풀면서 세계 경제를 끌어올라갔잖아요. 막아줬죠. 2015 중국 3번 돈 풀었거든요. 2008년 풀었고 2015년에 이번에 코로나 풀었고.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그러니까 옛날엔 단일 극제에서 이렇게 한국 같은 나라들이 엄청나게 타격받았는데 이제는 이 나라가 힘이 이게 절반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원도 이제는 장악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문제는 미국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미국은 금융으로만 가던 나라예요. 금융이랑 가는 나라 뭐냐면 물건 공급이나 부품 공급은 다 외국에서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 이러면서 중국이 이제는 순수히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란 나라가 자체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너무나 오랫동안 금융 중심으로 왔는데 그 금융도 지금 완전히 긴축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뭘로 성장하냐 이거예요. 뭘로 성장하냐고. 자, 수출, 투자, 소비. 자, 뭘로 성장하냐 이거예요. 미국은 전통적인 소비 국가니까. 아니에요. 소비도 있잖아요. 데이터를 그리잖아요. 추이를 그리잖아요. 소비가 떨어집니다. 벌어들이는 수입이 적어졌으니까는. 계속 떨어져요. 우리가 과거 한 20년 데이터를 가지고 미국 소비가 과거 20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계속 추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왜? 빈부격차가 커졌고 이제는 없는 사람이 99%가 없고 1%만 갖고 있으니까 소비가 올라갈 공간이 없어요. 그만큼 과거 20년 동안 20년뿐만이 아니고 한 4, 50년 동안 그렇죠. 1960년대 이후에 그래서 소비 성장은 이미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더 올라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기대하는 게 투자거든요. 수출은 뭐 아닌 거 알고. 예. 자, 투자잖아요. 투자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인프라 투자와 그 한국 같은 이런 전 세계 투자들이 다 미국으로 몰리고 있어요. 예. 지금. 근데 그게 단기에 가기 힘들어요. 단기는 그렇지. 예. 그게 투자라는 게 하루아침에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5년, 10년 가는 건데 그게 뭐가 보태줘야 되죠? 그게 수출이 보태줘야 돼. 누가 더 수출을 아니잖아. 그게 투자 중에 인프라밖에 없어요. 근데 인프라도 앞으로 5년, 10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빵이 커져가게 할 게 안 보여요. 근데 금리를 올렸어요. 그럼 기업들이 어떻게 한다면 금리 올렸다는 건 뭐예요? 너무 자본 비용이 비싼 거예요. 그럼 투자를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 중국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항상 세계 성장의 하나의 엔진인데 안 보이잖아 미래가. 그럼 투자를 안 해요. 솔직하게. 그럼 정부 투자 말고는 투자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거기 뭐 따라서 제가 묻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 물어봐요. 아니 그 다음에 또 시간 낼 때 한번 물어보고 더 중요한 하나만 거 물어봐요. 하나 물어볼게. 아까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금리가 지금 미국이 5.5%입니다. 일단 기준금리가. 이거 굉장히 높아서 이 정도면 기업들이 못 버틴다 했잖아요. 사실 제가 경제쇼에서 여러 번 좀 언급은 하긴 했는데 어느 순간 이 금리가 높은 게 우리가 항상 잠재의식에 그런 거 있거든요. 고금리는 악이야. 저금리가 선이야. 그래야만이 돼. 그러니까 빨리 금리 내려야 돼. 이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역으로 미국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전세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도 그렇고 대출 받는 금리가 그 정도로 높으면은 그렇게 금리를 높게 어려운 돈을 빌려서 그걸 허투루 쓰겠습니까? 그야말로 부동산 기술 개발하거나 기업을 혁신하는 대신에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게 훨씬 더 이득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업들이 이렇게 좀 망가져 버린 거잖아요. 차라리 금리가 높으면은 기업들도 혁신을 할 수 있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말 그 투자를 진짜 실물 투자에 집중할 테고 그 기업에 고용된 종업원들도 직원들도 월급 받아서 은행의 높은 금리로 예금해서 그거로 자산을 불리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불리지 않고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거 아니냐. 그건 굉장히 왜 고금리가 꼭 그렇게 그 선이고 저금리가 악이라고 되느냐. 그거는 지금 표현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일단 경제에다 악과 선을 넣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고금리 악이고 저금리 선이라 말한 적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인식에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경제학 몰라서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경제학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5%다. 5.5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기업이 지금 5.5로 빌려온다는 거는 앞으로 내가 투자해서 벌어드는 수익률이 5.5보다 더 높아야 돼요. 근데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이렇게 빌려온 돈을 5% 더 높은데 투자할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투자할 곳을 만드는 게 기업의 혁신입니다.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가능한 게 뭐냐 보면 요즘에 미래 산업이거든요. 미래.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한 10년 한참 걸려요. 근데 그냥 장기간으로 5.5% 이상의 금리를 부담하면서 그 장기를 버틸 수 있는 기업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KBS 입사 초기에는 그때는 금리 예금이랑 15% 20%. 그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그게 왜 그때 가능한지 알아요? 전 세계가 빵이 커질 때예요. 제가 앞에서 말한 전제가 뭐였죠? 빵이 이제는 안 커져요. 이제 전 세계 빵이 죽을 일만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끼리 서로 싸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 구구주의가 다 일어나잖아요. 어느 나라나 이제 빵이 안 커지니까 안 커지니까 이제 빵 싸움하는 거예요. 미국도 우리는 안 하겠다는 거죠. 세계 경제를 안 하고 아메리카 퍼스트 하겠다는 게 왜 그래요? 빵이 커질 때는 갈 때는 다 내가 많이 먹고 저기 먹어서 먹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결국 그것도 하도 그때 중국이 아직 개발 안 해서 그렇지만 중국에 가면 한국은 그런 일도 기회도 없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너무 많았죠. 커지는 세상이었죠. 근데 지금은 아까 말했잖아요. 빵에서는 이 전통 영역에서는 생산 과잉이 너무 심해서 이제는 더 커질 빵이 없고 이제는 옛날에 그러니까 미래를 10년 땡겼었어요. 전 세계가. 중국뿐만 아니고 미국 전 세계가 미래 10년 살 걸 지금 미리 땡겼었다는 거예요. 왜 미리 땡겼었는지 알아요?
저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해본 거예요. 다시 말해 돈을 너무 많이 뿌려버린 거야. 예. 그냥 찍어버린 거예요. 미래 신용을 땡겨서서 기업들이 저금리면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막 대출해가지고 아무나 막 해버리니까 그게 다 지금 부실화될 대가를 지금 치를 일만 그렇죠. 남았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냐 이거지. 아니 한참 말하는데 맞냐? 뭐 어떻게 지금 논리를 설명해 줬는데. 예. 아니, 그거라는 제가 거지. 참 반박할 게 많지만은 여기서 그냥 졌다 하고 나는 그 반박을 그냥 100% 아니라고 말할 자신이 200%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일단 제가 졌다고 하고 그거는 됐어요. 또 예. 하나 그러니까 예. 어저께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미국 대선이 내년인데 네. 바이든하고 트럼프 중에 누가 되는 게 한국 경제 유리했느냐 했을 때 네. 트럼프가 됐을 때 예. 대만에서 열전이 그러니까 예. 진짜 전쟁이 날 예.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근데 조금 변화된 변수는 있는데 제가 예. 먼저 제가 제 책 더풀러 제 책 안 읽으셨죠? 아 읽었어요 그. 독후감을 안 냈네요. 아니 그렇게 다 읽지는 못했고 다 읽어야지 거기에 독후감을 그 쓰는 답이 거지. 그거. 있어요. 지금 질문한 답이 예. 있어요. 예. 뭐가 있냐면 제가 그다음 뭐라고 써 만약에 예. 바이든이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안 되고 예. 트럼프였다면 예. 지금 세계 국면은 다른 게 어디서 나타나 동북아에서 나타날 거다. 예. 왜 전쟁 지금 열전하고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그 우크라이나가 예. 어쩌면 이쪽이 지금 열전 중에 있을 거다. 트럼프가 됐으면은 예. 근데 트럼프하고 러시아는 예. 친해요. 아시죠? 그 아들인가 뭐 누가 저 러시아의 그 아니 그때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스캔들이 결국 질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걸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민주당은. 예. 그러니까 트럼프 보기에 예. 지금 세계에 가장 미국의 적은 중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중국 우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음. 근데 이쪽 민주당 쪽은 월가 이익을 대표하는 애들이잖아요. 얘네는 이제 금융으로 돈 벌어야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오히려 기회라고 보는 거예요. 중국이. 예, 왜? 중국이 지금 남은 게 금융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런 먹을 면에서. 게. 예, 왜냐면 제조나 이런 게 없어서 중국하고 안 예, 돼요. 예. 돈 못 벌어요. 중국 야. 기업 다 더 잘해요. 예. 그냥 근데 금융 이제 시작도 안 했어. 예. 완전 이와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예. 또 엄청 잘해. 미국 주로 금융을 먹는 애들이에요. 예, 이건 예. 기회의 땅이에요. 예. 근데 미국을 장기로 봤을 때는 바이든 쪽은 가장 큰 위협은 유럽이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독일. 독일. 예. 유럽을 죽이려면 독일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유럽은 모든 걸 다 가진 지역이에요. 아시아는 종래로 아시아가 종래로 단독적인 밸류체인을 가져간 적이 없어요. 아시아는. 아시아는 옛날에 일본이 잘 나갈 때도 일본이 미국하고 무역 관계를 하면서 예. 아시아 먹고 살았어요. 예. 중국이 떠오르면서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하면서 그렇지. 또 아시아가 돌아가요. 예. 빨대를 어쨌든 미국 쪽에 깨야 돌아가는 밸류체인이었다면 유럽은 아니에요. 유럽 미국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완전히 자원을 석유 가스를 엄청 싸게 계속 공급할 수 그렇지. 있는. 예, 예. 그다음에 유럽은 또 심지어 자유민주주의예요. 예. 중국은 때릴 명분이어도 있어요. 사회주의라는 이유로. 근데 유럽은 때릴 명분이 없어. 근데 독일이 또 엄청 강해. 예. 다 아시겠지만 예. 모든 걸 다 가졌어. 기술이고 모든 걸 다 가져. 결국 2차 세계대전도 겸손하게 1차, 2차 다 겸손하게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했고. 모든 게 결국 친환경 하고 있고 결국 유럽은 친환경으로 세계 질서를 유럽 중심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예. 있고 그걸 심지어 통합해권까지 유로화. 예. 그러니까 그 힘을 약화를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거고 러시아는 자꾸 유럽하고 친하게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고 떼놓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대리 전쟁 치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독일이 지금 가장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사실 예. 어려워요. 그래서 그다음 더 안 풀게요. 사실 스토리가 많은데. 뭐 결과적으로는 독일도 그래서 지금 경제가 예. 매우 안 좋아지고 예, 안 좋아졌죠. 마이너스 성장 계속하고 그러니까 있고. 일타쌍피라고 하죠. 예.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자주 뜻이 치시나 봐. 예, 그런 그런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선이 여기라고 본 거예요. 예. 자, 근데 트럼프는 우선이 순서가 다른 거예요. 패권을 위협하는 우선은 중국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 옆에 누가 있죠? 러시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는 무궁무진한 석유 가스와 석유와 가스를 갖고 있는데 중국에 지금 관도를 가스 관도를 계속 확장하고 있고 중국이 만약에 지금 시장도 큰 데다가 결국 글로벌 공급망에서 다 중국에 이렇게 다 붙어 먹고 사는데 그게 또 원자재 러시아에서 오는 그 석유 가스도 안정적으로 공급된다. 이러면 이거는
뭐 이기는 게임인 거예요. 예. 그냥 우선은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중국 치려면 뭘로 걸고 넘어져야지 대만인 거예요. 왜 대만은 민주주의라고 전 세계에 인식돼 있으니까 예. 중국을 때리는 방법이 제일 팔기 좋은 게 이념이거든요. 예. 쟤네가 민주주의 대만을 예. 뭐 어쩌고 그러니까 예. 트럼프가 대만은 국가다. 그때 그랬잖아요. 막 예. 대만 국가라 하고 트럼프가 막 그랬잖아요. 대통령 할 때. 막 그렇게 중국은 그거 마지노선 건드린 거거든요. 예.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트럼프는 중국을 자극해가지고 이게 마지노선 건들면 전쟁이거든요. 자극을 해서 그때 그래서 홍콩 시위 엄청 터졌고 예. 뭐 뭔지 아시겠죠? 예. 분위기가. 그래서 중국이 그때 당시 뭐 장갑차가 뭐 홍콩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대만과 중국의 이런 걸 급변 건드리는 걸. 사태를 유도한다고 미국이? 근데 그때 만약에 중국 정부가 홍콩에 진짜 그런 거 했으면 거기에 그 스토리 말려드는 건데 중국은 다 파악하는 거죠. 읽는 거죠. 아, 미국이 지금 우리를 왜냐면 미끼를 던지고 있는 거구나. 전 세계 질서에 전 세계가 다 중국을 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중국은 세계 질서에 국제 질서를 지키려고 하고 예. 국제 질서를 글로벌화, 항상 세계화 예. 이게서 선두 국가로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걸 계속 메시지 전달하거든요. 예. 그러려면 모든 국가와 이익 중심에 윈윈하는 이번에 한 총리 만날 때도 그 얘기 했거든요. 우리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다. 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다. 이웃이고 이 말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예. 그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그걸 계속 국가마다 가서 악수하면서 지원금 뭐 그런 게 있잖아. 한번 프랑스 방문하면 뭐 땅 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래 예. 계속 이런 걸 통해서 세계화의 이래 리더 국가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올라오면 대만 문제가 엄청 불거질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년에 혹시 대선에서 이기게 되면은 난 불거진다고 생각해요. 대만을 다시 한번 엄청나게 대만은 국가다. 중국하고 이거는 자꾸 그렇게 두 개의 나라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 못 참을 정도로 대만하고 그럼 다시 수교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건 중국이 못 참아요. 그러면 그거는 마지노선 그럼 쳐들어가 그러면은 대만은 아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말 그대로 전쟁이 이게 냄새가 막 찌따게 흐르겠죠. 그러면 트럼프가 덴젤 존이 그거로 인해서 얻는 이득은 뭐예요? 그 말해 알아요? 아니 지금 중국이 첫째 질문은 중국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냐. 근데 이번에 그 책이 제가 안유아 독서 모임에서 추천했던 그 책이 그 국방부에 자문했던 이런 분들이 그 피터슨 이런 데 있던 분들이 쓴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말한 게 앞으로 3기에 집권한 시진핑은 전쟁이다. 대만을 수복한 통일하는 일만 남았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하는 목표가 전쟁을 해서라도 무력 통일을 해서라도 대만을 그래서 거기서 그 책에서 말하는 거는 중국이 전쟁을 원한다라고 썼어요. 그 2027년 뭐 연도까지 박아서 앞으로 6년 사이에 6년 사이에 이렇게 그래서 근데 단기는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서 책 이름을 덴젤 존으로 쓴 거예요. 근데 중국에 있는 주로 오피니언 리더들은 전쟁을 하고자 하는 거는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다. 미국이라고 보는 거죠.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답이 나온다. 그렇지, 누가 제일 큰 혜택자냐? 미국이다. 일타산피라고 했잖아요. 지금 러시아도 어차피 엄청 힘들어서 지금 북한 만난 거잖아요. 왜 만났겠어요, 북한을? 그리고 자꾸 중국 가서 아쉬운 얘기 하잖아요. 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유럽 지금 독일이 엄청 어려워지고 뭐 저 안 풀게요. 사실 풀 게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재미있어질 거예요. 이제.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그러니까 말한 대로 큰 득을 얻은 건 사실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대만하고 중국을 갖다 또 싸움 붙여서 미국이 여기서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싸움을 붙인다. 그거 좀 이해를 못하세요 혹시? 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돼요? 질문할. 전쟁하는 나라가 어떻게 돼요? 초토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 본토에서 전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물론이죠. 그러면 누가 어려워져요? 전쟁하는 나라가 어려워. 중국이 어려워지죠. 전쟁하면. 그러니까 지금 경제 발전에도 부족할 판에. 그 패권 전쟁에서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지금 무역 전쟁, 기술 전쟁이 있었으니까 마지막 남은 금융 전쟁에서 중국이 정말 약한
금융 전쟁이 있는데 저는 금융 전쟁 얘기하면 네. 있잖아요.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만만치 않아요. 미국도 잘못하면 예. 국가가 무너져요. 왜? 아시겠죠? 미국은 금융으로 먹고 산 나라예요. 예. 근데 그 금융을 먹고 산다는 건 중국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금융으로 못 먹고 살아요. 미국은. 금융이 예. 중국이 그렇게 금융이 세지는 않는데 왜 중국 금융 시장도 아닐 것 같은데? 제 책을 시장이. 읽으라니까 안 읽네. 자, 어. 또 말을 해줘요. 예. 예, 물건 팔았잖아요. 아니 그 책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챕터가 짧아갖고 뭐 좀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끊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를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 비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안 읽었잖아요. 지금 모르잖아요. 예. 자, 물건을 팔았어요. 예. 그 외환보유액이 예. 옛날에 4조까지 갔어. 4조 달러. 예.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해요? 다 미국 국채 사줬지. 그렇죠. 예. 그럼 미국 국채 안 사면 어떻게 돼요? 미국 주식 시장하고 그러니까. 국채 안 사면 어떻게 요즘 돼요?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 미국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예. 이유도 뭐 그런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엮여 있다 이거죠. 엮여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목을 쥐고 있어요 서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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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 죽여버리면 나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그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게 함부로 미국이 싸움을 걸어오지 금융으로 싸움을 걸어오지 못할 거라는 게 그런 이유라 이거죠. 결국 어제 또 얘기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어제 제가 화웨이 얘기하면서 뭐라 했어요. 화웨이가 정말 기술 돌파를 했다. 예. 이러면 미국의 테크 기업들 주가가 50% 다운되면 예. 전체 금시장이 50% 다운되면서 예. 금융이 예. 무너지면 예. 이제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논리가 없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밖에 PD가 아까 안 교수님이 그 말이 그냥 자꾸 그 미국을 보고 얘들 했는데 그거 좀 수정해 줘야 된다고. 아, 제가 그게 왜냐면 제가 좀 죄송해요. 왜냐면 듣는 분들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표현할 때 얘들 이러면 표현이 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내용 지금 하고 있거든요. 친근하고는 그러니까 하지 그러니까. 쉽게 가슴에 와닿죠. 그냥 미국 국가 할게요 이렇게. 요즘 또 뭐 시기가 시기니만큼 아 그렇구나.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예, 오해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어느 나라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겠습니다. 뭐 얘네 어느 나라도 다 얘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친구처럼 보이니까. 듣는 분들도 다 그 안유아 교수님이 그 표현 방법은 다 이해하시니까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예요. 혹시 또 시기가 지금 시기니만큼 비상식이네요. 미국 국가님들 이렇게 얘기할게요. 뭐 이제 그래서 미국 얘기는 그만하고. 예,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아요. 내 중국 전문가인데 왜 미국 얘기를 물어봐요? 이상하게 안 교수님 보면 얼굴 보면 물어보고 싶어지네. 자, 중국 부동산 보는 시선 지금 정확히 뭐 하여튼 두 가지입니다. 예. 안 교수님은 지금 중국 부동산이 정확히 어떤 상태라고 보시고 있어요? 제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어서 너무 많이 출연했는데 제가 부동산에 대한 늘 무슨 말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하고 생각이 비슷했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랬어요? 비슷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홍사원의 경제쇼에 중국 관련해서 출연하신 분들이 한 두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안 교수님도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장이 어떻게 달라요? 아니, 제가 예전에는 예. 두 분의 주장이 정반대다. 예. 하나는 중국 부동산이 이게 예. 정말 다 무너지고 중국 경제를 다 끌고 들어가. 한 사람은 그랬고, 안 교수님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랬었어요. 예. 그리고 예. 또 한 분은 예. 아니다 이거 다 괜찮다. 중국 부동산 탄탄하다. 그리고 이런 정부가 부분이 다 해결 가능하다. 해결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 보면은 역설적으로 두 분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어떻게? 왜냐하면은 이게 중국이 부동산 문제가 그 부동산과 뒤에 있는 금융은 서로 엮여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자기 돈만으로 부동산이 금융입니다. 아니요, 없으니까. 부동산은 금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이 부동산이 문제가 무너지더라도 네. 여기서 아픔이 좀 있다 하더라도 네. 여기만 무너지고 그것도 네. 다 무너지지 않고 일부만 무너지고 뒤에 금융 쪽으로만 번지지 않으면 이 위기가 번지지 않으면은 괜찮은 거네라고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니 그분하고 내가 같다라고 결국 같은 말 한다는 건 이해를 못 하겠는데. 왜냐면은 완전히 다른 말인데. 뒤로 번지지가 않았잖아요. 지금. 오케이. 그런 면에서 먼저 하세요. 달라요. 만약에 완전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두 분 안 교수님이나 전 소장님이나 물어봤을 때 무너진 중국이 이제 부동산 때문에 위기가 온다는 게 뒤에 있는 금융까지 번진다는 거냐 안 번진다는 이걸 제가 물어봤었으면은
명확했을 텐데 네. 그건 사실 물어보진 않았었거든. 그리고 물어보자지 왜 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결과적으로 같아요. 지금 내 의견 말하지도 않았는데. 뭐 그럼 말씀해 보세요. 안 교수님은 지금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이번에 사건 터진 건 몰라요? 지금 신탁이 무너지고 있는 건 몰라요? 중농 신탁? 예, 아니에요. 일부 아니에요. 거기만 그 시작이에요. 부동산 헝다가 시작했잖아요. 예. 비거에는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부동산만 무너지는 거냐, 아니면 뒤에는 금융이 무너지는 거냐? 금융이 무너지는 시작이 왔다고요, 지금. 금융으로 번지고 있는 거예요. 예, 번졌잖아요, 이미. 신탁 그러면은... 상품에 번졌잖아요. 왜 번진지를 알려줄게요. 예. 중국은 왜 비거웬이 지금 이게 비거완이 이번에 그 채권 부도 사태 나게 왜 위험한지를, 왜 이게 헝다하고 다른 게임인지를 그때는 말을 해줬어요. 예. 여기서 예. 다른 게임이에요. 이거는 헝다는 그때 저한테 이랬잖아요. 헝다 망한다는 게 뭐 지금도 파산 안 왔네 그 저한테 그랬잖아요. 예. 이제는 이제 곧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수명이 예. 곧 끝나요. 헝다가. 예. 헝다 그럴 것 그러면 같아요. 비거완인데 비거완은 왜 다르냐면 예. 중국은 부동산이 있잖아요. 어떻게 돈이 들어갔냐면 처음에는 은행 대출로 들어가다가 후에 정부에서 대출을 계속 유지하니까 돈이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왜 정책 있으면 아래 대책이 있다고 어떻게 했냐면 다 금융 상품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그림자 금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신탁 상품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상품으로 만들어졌는지 사실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게 직접 못 들어가니까 다 금융 상품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알리페이, 이래 외채페이에 들어가면 자산관리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쫙 펀드가 있어요. 이게 채권형, 뭐 주식형, 뭐 부동산형, 뭐 신탁형 쫙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부분 금융 상품도 저는 쉽게 그거 가입해서 사거든요. 샀다. 팔았다 하거든요. 펀드 들어갔다. 매도했다. 제가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수익을 옛날에는 특히 알리바바 그 자산관리공사는 수익을 예금하면 3%를 주는데 그 알리바바 위어버라는 거는 6% 이자를 꼬박꼬박 줬어요. 위어버라는 게 그 부동산 알리바바의 자산관리 상품인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걔네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신탁 상품들이 우리가 가입하면 매일 그 이자가 쌓이는데 보여요. 거의 6%를 줬어요. 은행에 예금은 3%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중국 사람들이 다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신탁 상품 사고 사실 다 대부분 금융 상품 다 갖고 가요. 왜? 수익률이 명확하게 또박또박 주니까.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부동산 시장이 작았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부동산 시장이 잘 갔기 때문에 그동안 그 신탁사들이 알리바바도 그렇고 다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 이거죠? 그렇죠. 부동산에 대부분 투자된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잘 가니까 그 수익률이 딱딱 나왔어요. 한국도 똑같아요. 리츠라는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아니 리츠는 상당히 사품 말하는데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한국도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에는 부동산이 거의 고정 수익률이 한 6%는 어렵지도 않았어요. 제가 알거든요. 똑같았어요. 이게 근데 부동산이 무너지니까 얘네들이 했던 그 금리를 줄 수가 없어요.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 투자자들 어떻게 해요? 환매를 하는 거예요. 환매. 내 돈 돌려달라고. 그 첫 번째 터진 게 거기예요. 중농 투자 신탁. 거기가 먼저 터진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저기 터졌네. 부동산이 왜 죽은지 알아요? 헝다가 터지는 거 보고 기대 심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야, 이렇게 큰 기업도 이제는 내 돈 내는데 분양 뭐 올리고 내가 내 돈만 내고 못 받을 수 있네? 옛날에 불가사의한 일이었어요. 근데 어제는 저 큰 기업도 무너진다는 거 알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사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부동산 구제 정책이 나와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신탁 사면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 무너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금 만약에 기사님이 딱 보고 한국의 어느 대형 누구라 안 말할게요. 제일 큰 금융 상품이 하나 무너지면 심리가 어떻게 돼요?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그건 안 사지. 안 사지. 그게 더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럼 그게 돌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중농 투자 신탁이라는 게 부동산 투자 신탁에서 그 사람들한테 이익 돌려주지 못해서 지금 그게 부도가 났는데. 다 환매를 했죠. 그 부분 지금 일부분이고. 아니에요. 계속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고. 그걸 어떻게 안 교수님 확신을 해요? 아직 나오는 건 없던데. 봅시다. 맞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봅시다. 기사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왜 무서우냐면. 그럼 뒤에 금융으로 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게. 그럼 매우 무서운 얘기인데. 자, 다시 말할게요. 다시 말할게요. 부동산 뭐라고 했어요? 금융. 부동산이 금융인데 부동산이 무너진데 왜 금융이 안 무너져요? 아니
그러니까 얘 먼저 말해보세요. 예. 일본이 예.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핵심이 예. 뭐 부동산이 있었죠. 예. 근데 일본이 왜 계속 그 잃어버린 30년이 만들어졌냐면 당시 일본이 부동산이 무너질 때 예. 은행에 대해서 확실하게 했으면 예. 그래도 좀 후에 나았을 거예요. 예. 많이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왜? 예. 파산을 지연시킨 거예요. 예. 예. 예? 연장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실이 오면 은행이 부실로 잡혔잖아요. 그걸 완 처리하고 나가버려야 되는데 그걸 계속 정리 안 하고 지연만 시킨 거예요. 예. 한국, 중국 똑같이 하고 있어요. 만약에 칼처럼 했으면 예. 지금 한 개가 아니라 지금 끝난 제가 굳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해야 돼요. 아니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은 그럼 홍다가 혹시 한국의 한국의 PF 예. 문제된 건 알죠?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지금 어떻게 처리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의 정책의 차이가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니 제 말을 좀 들어보시고. 오케이, 예. 홍다가 네. 파산 얘기가 나온 게 1년 반 지금 거의 2년이 가까이 됐잖아요. 예. 홍다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예. 당연히 그 뒤에는 금융들이 줄줄이 엮여 있었잖아요. 예. 2년 가까이 될 동안에 이 금융으로 번지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완다도 마찬가지로 파산했지만 부도났지만은 그 뒤에 금융 번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비교회는 예. 비교회는 있잖아요. 다 예. 금융 상품입니다. 비교회는. 아니 비구이와는 한국으로 말하면 주택 건설 시행사고 그 뒤에는 중농투자신탁이라는 투자신탁 회사가 그 부동산을 상품으로 해서 신탁 상품을 만든 거고. 내가 다 밝히지 못하는 게 많아요.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안 돼요. 한국하고도 아니 그러니까 요거만 좀 설명을 해주고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2년 전에 홍다가 파산한 부도가 났는데 지금 거의 파산 단계인데 그게 굉장히 큰 부동산 회사인데 그 뒤에 줄줄이 엮여 있던 그림자 금융이든 어쨌든 금융이 왜 문제가 안 됐냐 이거죠. 걔네는 그러니까 아니요 문제 됐어요. 문제 됐다고요. 문제 됐다고요. 그러니까 말을 더 안 하겠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 거기까지 말을 할게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꼭 중국만이 문제 아니에요. 일본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문제가 됐는데 문제를 변화 안 시킨 거예요. 돌려막기 계속 하고 있어요. 한국도 그러니까 지금 표면화를 안 시켰어요. 예. 터져야 되는데 계속 지연시킨 거예요. 그럼 중국도 지금 2년째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본이 왜 그렇게 됐냐? 한국하고 중국이 일본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그때 만약에 제 오피니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 그때 지연시키지 않고 구조조정 확실하게 했으면 다른 일본이 나왔을 거예요. 일본은 기회를 다 놓쳤어요. 인터넷에서 놓쳤고 모바일에서 놓쳤고 그래서 이게 그 고속 성장의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돈이 그쪽으로 즉시에 모은 거예요. 지금 한국과 일본 딱 그 시점에 왔다고요. 지금 새로운 산업이 돈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 산업이 그리고 미래 성장 산업인데 지금 이게 지연시키고 있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잃어버린 일본의 역사가 재현될 수가 있어요. 그 얘기 좀 많이 근데 왜 그러면 이걸 현실에서 그걸 인식을 못 시켰을까 일본이? 그걸 말해야 돼요. 왜 일본이 그때 당시에 그걸 지연시켰을 것 같아요? 왜? Why? 그러니까 그 만약에 지금 굳이 내가 명확하게 거기까지 일본까지 가려면은 그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요건 사실 중국 얘기가 제가 자꾸 그 윽박지르니까 제가 무서워서 질문을 못 하겠네. 질문하세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질문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지금 한국 PF 문제 심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대주단이라는 그 은행들 PF 이 사업장에 돈 들어간 게 주로 이제 중소 증권사들, 캐피탈 보험사 이런 데들이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큰 은행들을 이제 대주단이라는 걸 끌어들여서 같이 다 막아주자라는 거를 지금 그 수년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몇 달째. 근데 중국도 그럼 만약 똑같은 문제가 됐다면 더 큰 규모인데 비슷합니다. 이게 어떻게 2년씩이나 홍다가 벌써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완다도 무너졌는데. 내가 여기서 홍다 얘기를 해줬는데 자세히 해줬는데 홍다를 내가 어떻게 푼다고 정부에서 어떻게 푼다고 얘기했어요. 홍다를 절차적으로 그러니까 그 파산시킨다고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홍다를 어떻게 내가 한 가지는 못 말해요.
그건 안 말할게요. 근데 그거 말하면 무슨 말인지를 알 텐데 말 안 할게요. 근데 어떻게 진행했냐면 헝다는 원래 언영 죽여야 돼요. 근데 안 죽인 이유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국민들이 이게 돈을 내서 집을 샀는데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집을. 폭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 안정이 우선이었다고요. 근데 헝다를 파산시키면 어떻게 돼요? 다 못 받으니까 폭동이 일어나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건강한 애들도 죽는다고요. 왜? 지방정부가 그래서 들어가서 그래서 지방정부별로 해결하라 이렇게 방침을 냈고 그렇지. 지방정부별로 해결하기 시작했는데 해결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결을 하냐? 해결이 됐냐? 자체부터 지금 다 그러니까 지금 항상 홍 기자님 질문 잘못된 게 항상 문제 없다라고 결론 내리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냐면 문제 없잖냐? 제 말하는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건 제가 잘못했고 그걸 해결했다고 말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질문 이런 거예요. 문제 없는데 왜 계속 아무렇지도 않잖아. 영향 안 받았잖아. 뒤에는 그러니까 문제가 곪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냐고요. 저희가 뭐 사실 중국 내부 사정을 나오는 기사만 보고 알 수 있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럼 속으로 곪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2년째 그러면은 그때부터 계속 뒤에 있는 금융으로 그러면은 번질 게 저는 더 커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럼 매우 큰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제는 부동산 정책을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쯤 안정화돼야 되는데 지금 안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어느 정도 지금 풀어왔냐면 그러니까 안정화라는 게 언제 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부동산이 원래 가격이 이게 제 가격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그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가격이 이리 떠 있는 거예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떨어질 이유가 뭐냐? 거래가 일단 없어요. 그 가격이 진짜 가격이냐는 다른 문제고 안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미국은 금융이 또 죽으면 안 된다. 중국 부동산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에서 스무스하게 부채를 줄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에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문제 해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으로 공간을 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하는 정책이 어떻게 나오냐면 지준율 계속 인하했잖아요. 금리 계속 늘려서 새로운 채권을 새로운 대출로 옛날 고금리를 갚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죽지 않잖아요. 일단. 그래서 계속 금리 내리고 지수율 인하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율도 더 인하 모았어요. 이제 인하할 데 없어요. 금리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동결을 시켰어요. 아니 몇 번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렸지. 그렇죠. 내 지금 지금 최근에 거 얘기를 논리를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화내지 마시고. 그리고 지수율을 계속 인하고 최근에 인하했어요. 그래서 지수율도 좀 더 내려갈 데 없어요. 지수율은 내려갔어요. 결국 더 내릴 데 없다고. 그러니까 통화 정책 할 때 이게 공간이 있는데 요즘 공간이 없어진다고요. 공간이 통화 정책 공간이. 결국 지금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정부가 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그 중국에서 생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호적이 없으면 그 도시에서 집을 못 사요. 1선 도시, 2선 도시, 주로 큰 도시를 말해요. 2선 도시는 이미 다 풀었고 1선 도시에 원래 안 풀었어요. 죽어도 안 풀었어요. 1선 도시를. 왜냐하면 1선 도시를 풀어버리면 저 지방 도시가 죽어버려요. 돈 있는 사람 다 1선 도시 와서 하니까. 한국도 돈 있는 사람 다 서울에 집 사는 거예요. 지방의 부자들이. 그래서 1선도 죽어도 안 풀다가 이번에 광주에서 최초로 광주가 1선 도시고 광주 최초로 무슨 정책 냈냐면 이제 풀기 시작했어요. 호적 없어도 집 살 수 있게? 아니 호적이 그러니까 호적은 계속 있어야 돼요. 기본이에요. 근데 두 개 못 사게 했거든요. 두 개 사도 된다. 두 채 사도 된다? 그리고 어제도 지금 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선이 지금 광주가 먼저 풀었으니까 뒤에 뭐 북경, 상해, 뭐 심천 이런 애들 봐야 되겠지만 부동산이 지금 그렇게 연착륙 시키려고 해요. 근데 제 결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제 결론은 물건이 이 가격일 때 원래 이게 진짜 가격이면 이렇게 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래야 문제 해결이 되는데 이렇게 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모든 금융이 은행 대출해줬잖아요. 그건 금융상품도 아니에요. 그냥 대출해줬어요. 그러면 대출할 때 50% 대출해줘요. 그 대출부터 어떻게 돼요? 부실이 돼요. 그러면은 그 지금
저희가 그 생각했던 일부에서 생각했던 중국이 지금 중국 정부가 고통이 뜨더라도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부동산 디레버리징을 하고 있다. 이거는 완전히 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은. 디레버리징 하고 있다? 예, 부동산만 망하게 하고 그 거품이 어쨌든 컸으니까 아까 말한 안 대로 이렇게 망하게 컸으니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안 망하게. 그러니까. 예. 오히려 거품을 지금 더 키우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을 자꾸 예. 이렇게 단어 표현이 예. 정확해야 돼요. 내가 어제 거품을 키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품을 꺼지지 않게 하고 있다. 예.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가격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걸 지연시키고 있다고요. 그럼 어쨌든 중국 경제는 매우 위기네. 그럼 그런 식으로 보면은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디에 반영이 되냐면 환율하고 그렇죠. 주식상에 그거는- 반영이 되는 그렇게 거예요. 된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리되면 주식상이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오늘 더 묻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때문에 정말 조만간 다시 한번 좀 뭐야 시간 됐어요 다 벌써? 됐어 벌써. 자, 안유아 교수였습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아 끝난 거예요? 아니.